안녕하세요, 창성과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학습지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13은 이 6.25 전쟁, 그러니까 학습지 14 한 후에 그 다음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학습지 14,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 학습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플러스 에치슨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내용들 조금 더 정리를 했으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중점으로 해서 같이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6.25 전쟁 무렵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9년에 남한과 북한의 정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자체 내에서 냉전적 대립,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 기지로 삼아서 공산주의 세력, 대표적으로 소련 세력이 되겠죠. 이 세력, 그러니까 소련이 남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태평양을 방어함에 있어서 요렇게 에치슨 라인을 정해요. 방어의 이제 마지막 선이 되겠죠. 라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과 타이안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필리핀만 미국의 방위선 안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한반도로 내려왔을 때 미국의 방위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참 간섭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발발과 전개 과정을 배경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은 북한에는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게 되고 조선의용군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남쪽에서는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미군이 에치슨 선언과 같은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서울을 우선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 낙동강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남한군이. 그러면서 이 국민들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고 정부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제 최전선으로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구가 여기 있다면 더 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이전을 하게 되는 와중에 유엔군이 파견하게 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이 중간 허리, 그러니까 적들이 이만큼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중앙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 다음 38도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쭉쭉쭉쭉 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와중에 평양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압록강 도달하게 되는 그 와중에 이제 중국군이 50년 10월 달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이 울사후퇴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북한군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울을 다시 재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사후퇴 이후에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협정,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협상에서 이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한능검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전협상이라고 해서 포로 송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각각 남한군이나 북한군의
그 상대방의 포로들을 잡아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협상을 하면서 이 포로들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은 이 포로들을 자동으로 그 군이 속해 있던 나라로 자동으로 보내줘야 된다. 송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 남쪽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중심이 돼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자유송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남쪽에 남기를 원하면 남쪽으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송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 정전협상에 반대를 했어요.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정전협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승만 정부가 이 미국이라든지 유엔군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공포로, 북한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석방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포로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정전 조건을 요구를 하게 되고 주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달라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전선이 설정이 되고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반도에는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강화됐고 남한과 북한 각각 모두 독재가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남한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전협정은 자료로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해서 48년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보호 지도하는 명분으로 조직한 단체였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좌익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많이 간입시키게 되고 이 당시에 군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 선생님이 기억했었죠. 그냥 거창, 지리산, 많은 민간인 학살, 그 다음에 충북 영동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이념에 의해 가지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죽은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한 장으로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에치슨 라인, 그 다음에 여기 53년 10월에 체결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 관련된 거 어떤 식으로 해서 체결했는지, 그 다음에 점정 협상 와중에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게 되는 요 내용, 요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정리 시간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